저는 지금 이제 국어 수업을 학생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3학년도 들어가고 4학년도 들어가는데 일주일에 1시간씩 특정한 단원을 맡아서 제가 학생들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이번 주 수업을 하면서 제가 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거죠. 하나 현상을 포착을 한 거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학생들은 놀이를 좋아한다. 학생들은 놀이를 통해서 동기를 강화한다라는 거죠. 우리 보통 동기라고 하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마음, 생각이 되는 계기를 우리가 보통 동기라고 하는데요. 크게 보면 그런 계기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는 어떤 욕구를 다 통틀어서 동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동기는 실제로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옮기도록 실행하도록 하는 중요한 힘이 되는 거잖아요. 동기 이야기하면서 또 많이 하는 이야기가 외적 동기, 내적 동기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적 동기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동기들인 거죠.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적 동기는 본인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적 동기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우리 학생들하고 수업하면서 느낀 걸 보면 외적 동기의 힘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또 바꿔 말하면 외적 동기의 힘이 정말로 커서 그 큰 힘이 내적 동기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다리? 정말 계기가 되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느낀 거예요. 4학년 학생들의 경우 국어 수업 여러분 4학년 정도면은 소리 낼기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왜 국어 수업 시간에 소리 낼기를 안 시키겠어요? 4학년의 경우 학습 목표에 그게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성취 기준에 4학년 정도면은 뭐 중심 문장 찾기라든지 중요한 내용을 간추린다든지 뭐 정리하는 거 어떤 글에 대한 정보에 대한 또 주장에 대한 어떤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런 내용이 추가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3학년, 4학년의 경우에도 소리 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도를 하거든요. 근데 4학년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독도를 다녀와서라는 글이 나와요. 그거를 제가 학습 목표를 진행하면서 빠르게 읽기죠. 유창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또는 제가 유창성을 확인하기 보기 위해서 빠르게 읽기를 한번 시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은 어떻습니까? 애들이 잘 읽는 거죠. 근데 저는 더 빨리 읽기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빨리 읽기 위해서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빨리 읽어서 일정한 정도 선생님이 바라는 목표점을 넘어서게 되면 제가 또 상으로 뭘 주겠습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하도록 해준 거예요. 그 대표적인 놀이가 아주 좀 웃기고 간단한 놀이인데 가라사대 놀이예요. 가라사대 놀이입니다. 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슨 가라사대 놀이라고 하는데 가라사대 놀이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그렇게 빠르게 열심히 읽었겠죠. 그 놀이가 뭐라고 그죠? 그런데 이번 주에 깜짝 놀란 게 4학년 학생이 이 학생이 선생님 저 독도를 다녀와서 다 외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은 평소에도 잘 읽었지만 빠르게 읽기 연습을 계속 했던 거죠. 소리내 읽어서. 이걸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초등학생들은 기억력이 대단하거든요. 다 암기를 해버린 거예요. 빨리 읽으면서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그걸 우리 지금 학생들하고 수업하는 중에 혼자서 막 중얼거리는 거죠. 신기한 일인 거죠. 대단한 거죠. 그것도 뭐 다른 아이들이 그걸 또 들었으니까 야 저렇게 잘하더니 야 선생님 박수를 한번 쳐줘야 되겠구나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은 선생님의 의도에 의해서 시작은 했지만 바깥으로부터 온 어떤 그런 동기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 여러 번 암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막 그 학생은 앞으로 평생 그 글을 기억할 거예요. 사실 뭐 저는 독도를 다녀와서를 소리내어 읽기 어떤 글로 정한 이유가 독도를 다녀와서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 거죠. 그건 전혀 관계가 없는데 아마 이 학생 앞으로 독도를 다녀왔다는 글을 평생 기억할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 동기가 내적 동기화된 어떤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외적 동기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외부적인 요인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 행동. 그러려면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의 요구를, 자녀들의 요구를,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3학년의 경우도 똑같았어요. 3학년은 문단 구성하기가 이제 중요한 국어 수업이에요. 문단 만드는 거. 그럼 여러분 문단을 만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요즘에 읽기와 쓰기 통합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인 지도를 많이 하는 편인데 문단이 여러 개 되어 있는 글을 읽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 문단에 있는 중심 문장이라든지 또는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뒷받침 문장을 찾는 읽기 활동을 합니다. 보통. 그런 다음에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을 정해서 하나의 문단,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되어 있는 문단을 쓰는 거죠. 그런 수업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막 집중도가 높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그리고 글을 읽거나 또는 제가 살펴보면 창의적인 걸, 좋은 글을 그렇게 생산하는 어떤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반이었는데 이상한 거예요. 한 학생이 선생님 오늘 우리가 일찍 글쓰기를 마치면 선생님 우리 가라사대 놀이 많이 할 수 있나요? 아유, 당연하지. 그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잘 써봅시다. 이제 그 전까지 충분하게 이제 무엇에 대해서 쓸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글만 쓰면 되는 거예요. 한 학생이 그러는 거죠. 야, 그래, 우리 잘할 수 있어. 우리 빨리 쓰고 우리 많이 놀이하자. 애들이 그러는 거죠. 조용조용. 그리고 한 친구가 또, 야, 그래도 중심 문장이랑 뒷받침 문장 잘 써야지. 그래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는 거야. 한두 마디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쓰기 시작합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순간부터는 똑똑똑똑똑똑 연필로 글씨 쓰는 소리만 들리는 거죠. 근데 미리 부침 종이에 이제 써놓은 내용은 있으니까 3학년 학생들이 쓰는 그런 정도예요, 여러분. 중심 문장 하나에 뒷받침 문장 4개 정도. 내가 좋아하는 놀이는 무슨 놀이입니다. 이 놀이를 하려면 몇 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죠. 준비물은 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글은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첫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고 그 다음에 오는 문장이 뒷받침 문장이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단이 이루어지는구나를 공부하는 그런 국어 수업인 거예요. 근데 이 국어 수업 시간에 이제 놀이를 글감으로 채택한 이유는 우리 학생들의 어떤 흥미 문제죠. 흥미 유발이죠. 또 동기 유발인데 이게 적확한 거죠. 여러분 10분 동안 학생들이 아주 조용하게 글을 쓰는데 그냥 막 의욕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저는 다니면서 학생들이 쓰는 글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하죠. 깜짝 놀랐어요. 대단한 글을 쓰는 거죠. 학생들이 쓰는 어떤 놀이들은 여러분 참 비슷할 것 같아요. 한국 초등학생이라면 가장 많은 걸 제가 종합해 보면 주로 잡기놀이, 술래잡기죠. 술래놀이, 술래잡기, 숨바꼭질.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많은 지탈이라고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탈. 지탈이 어떤 놀이냐 제가 물어봤더니 지구 탈출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정글짐 같은 곳에 가서 특정한 장소에 가서 술래가 눈을 감고 잡는 놀이에요. 좀 위험하죠. 제가 이제 위험하다는 말은 했는데 그래도 그 잡기 놀이잖아요, 그죠? 잡고 도망가는 놀이가 많죠. 그런 놀이에요. 그 다음에 뭐 보드게임도 좋아하기도 하고, 뭐 어떤 뭐 공개놀이라든지, 뭐 사방치기라든지, 또 어떤 친구들은 인형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가 있습니다. 많죠, 사실. 굉장히 많은데, 뭐 끝말잇기 놀이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정말 글을 잘 쓴 거예요.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놀고 싶은 거예요. 잘 써서 많이 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순수하게 내적 동기가 형성되는 걸 기대하기 이전에 어떤 내가 부모님으로서 내가 교사로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행동, 말 또는 환경,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바라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눈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죠. 자주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이 반에서는 재밌는 놀이를 한 거죠, 이제.
10분 쓰게 하고 평소 같으면 이제 쓴 거를 우리가 공유하고 같이 또 읽어보게 하고 모둠별로 나눠서 하고 그러는데 또 상황 때문에 주로 이제 한 명 일어나서 발표하고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그런 수를 조금 줄이는 거죠. 줄이고 놀이 시간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주로 하는 놀이가 가라사대 놀이인데요. 상황에서 좋아하는 놀이입니다. 왜냐하면 가라사대 종류가 워낙 다양하니까 뭐 오른손 올려 내려 뭐 이렇게 머리 위에 어깨 위에 막 하면서 복잡하게 하니까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학생들의 학습 의욕, 욕구를 막 불타듯이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